안녕하세요. 동주씨입니다. 우리 함께 네 번째 게스트는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신 분이에요. 다운증후군 아이와 비장의 형제인 쌍둥이를 기르고 계신 분이에요. 최근에는 본인의 긍정적인 육아관을 책으로 집필하기도 하신 분인데요. 바로 육아 관점 설계자 주슌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육아 관점 설계자 김하림이고요.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쓰게 돼가지고, 네, 어떻게 또 기회가 잘 돼가지고 자주 보았던 동주 씨 채널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아들 쌍둥이를 키우고 있고요. 한 아이는 지금 다운증후군 아이고, 한 아이는 이제 비장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그냥 똑같이 육아하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슌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주라는 아이가 이제 선둥이인데 이제 이번에 다운 증후군 아이고 좀 사람을 워낙 좋아하고요. 흥도 엄청 많고 애교가 거의 탑재되어 가지고 음, 아주 모든 걸 이제 애교로 막 무마시키려는 그런 좀 개구장이 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둥이인 슌이는 비장의 아이인데 그냥 제 속도에 굉장히 자기가 이것저것 하는 것들을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좀 배워가고 알아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좀 재미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서 쿵닥쿵닥 네, 육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운증후군을 키우는 어머님은 처음 모셔봐요. 그래서 그래요. 네. 다운증후군에 대한 소개도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염색체가 보통 저희 염색체가 다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1번 염색체가 3개예요. 3개인 친구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부분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음. 모자이크형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조각이 나 있는 경우도 네. 있고 그 다운 증후군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좀 타입이 있고요. 이 친구들 특징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기본적으로 좀 사람을 굉장히 좀 좋아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음. 사회성이 좀 있는 편이고 발달이 굉장히 느린 편이라 천천히 크는 편이고요. 여러 가지로 합병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음. 비만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백혈병 같은 것들도 좀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뭐 눈, 그다음에 심장에 구멍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좀 많이 계속 이제 검사를 해서 좀 이 아이들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저희 치료사들 사이에서는 다운 증후군 아이들을 다운 천사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천사를 직접 기르고 계시니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천사라고 불리는 것 같나요? 기본적으로 좀 순수한 편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서 안아준다든지 이제 예쁘다는 표현이나 뭐 좋아해 이런 표현들이 되게 그냥 계산되지 않는 음.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7살 정도 되니까 이 말이 조금 이해가 갔는데 사실 저는 막상 키울 때는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거 누가 잘못 지은 네.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채널 운영을 하면서 그 다운 증후군을 만난 경험들을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시는 걸 보면서 음. 힐링 받았다는 분도 많고 그냥 와서 막 그냥 반가워서 막 뛰어와서 와락 안기고 막 이런 그냥 하나하나 행동들에 대해서 저도 요즘 좀 느끼는 부분이 있고 많은 분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주가 7살이 됐죠. 네. 이제 막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어려움과 지금 키우면서의 어려움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제 6년 차가 된 지금 다운 증후군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뭔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태어나고 한 두세 달 안에 이제 확진을 받았어요. 다운 음. 증후군 아이 확진을 받았는데 일단 검사를 하자고 연락은 왔을 때부터 그냥 어느 정도 체감을 했었어요. 일단 음. 다 아시겠지만 외모적인 특징이 너무 딱 봐도 그냥 다운 증후군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제일 사실 걱정은 제 주변에 그 장애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있죠. 그쵸. 네. 네. 지인도 마찬가지고 네. 심지어 저는 아이도 좀 일찍 낳은 편이라 주변에 결혼한 친구도 없고 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 장애 아이를 본 적이 없고 장애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음. 아는 게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애 키우는 것도 몰라서 막 어떻게 막 절절 매는데 이 장애 아이들은 더 모르니까 그게 가장 좀 두렵고 무서워서 저는 그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정보를 모으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키우시는지 그래서 막 물어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뭐 전화도 하고 해서 좀 막막함을 잠재우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음. 모르니까. 네. 그게 사실 제일 어려웠고 지금은 좀 이제 크다 보니까 이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사실 느리긴 해도 다 해요. 음. 그러니까
뭐 천사라고 했지만 네. 고집 엄청 세고요. 말 정말 안 듣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뭔가 루틴이 깨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어려워하는 그런 특징도 음.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정서적인 부분이 이제는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은데 대화가 안 되니까 가서 맴돌다가 속상해서 저한테 막 달려오는 경우도 음. 많고, 그러니까 좀 약간 생각해야 되는 레벨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요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사실 두려운 건 지금은 모르고 막막한 건 똑같은데 그거는 사실 이제는 좀 걱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음. 부분은 어차피 내 아이에 대해서 이제 6년 정도 키웠으니까 네. 잘 알 수 있으니까 '이럴 것이다.'라고 제가 그냥 스스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은 조금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장애 지원을 만들어 나가는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운 증후군 아이를 키울 때 가장 필요한 제도나 지원이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제도나 지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조심스러운 부분은 '내가 제대로 알고 있을까?'의 음.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 저도 제가 누리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일단은 좀 많이 좀 이렇게 분절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지금 장애 네.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다운 증후군을 이제 성인까지 키우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인들은 사실 너무 많이 외면되어지는 것 음.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들이 명분상으로 있긴 해도 사실은 그 안에 그 삶은 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개인의 삶이 아니라 그냥 이런 장애를 가진 가족까지 포함된 그 삶에 대한 부분까지 뭔가 제도가 다 가지는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많이 치중된 부분도 있는데 또 그 청소년기에는 확 증발돼서 없어지고 성인기 돼서는 거의 누리는 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체감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요즘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는 하고 있어요. 각 장애군별로 부모님들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주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큰 걱정이 뭔지 좀 궁금해요. 아까도 살짝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 정서적인 음. 부분인데 이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멈추게 되겠죠. 인지도 이제 어느 정도에서 멈추게 돼요. 사실 음. 그 지능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수치가 낮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참 신기한 게 성인이 돼도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연애도 어. 하고 싶어 하고 네네. 그래요. 인간이니까. 그렇죠. 누구든 그쵸. 네.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음. 보니까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어 하는데 어른들이 놀아주진 않잖아요. 그게 음. 사실은 이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생기는 또 그 우울증이랑도 관련이 있대요. 음. 그래서 사실은 주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음. 되려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좀 그런 마음을 어떻게 단단하게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미래를 그릴 때 얘한테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지 고민되는 게 그런 부분이랑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음. 아 이거는 정말 궁금했어요. 주가 어떤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나요? 뭐 모두가 다 '내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 다 하실 텐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최악의 수를 저는 두는 거랑 음. 제일 좋은 수를 이렇게 저는 다 스펙트럼을 두고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좀 네.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저랑 평생 살지 않을까. 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간인 것 같아요. 네. 중간의 수인데 최악의 수라고 보면 이제 저밖에 없는 거. 음. 근데 쪼끔 더 나은 상황이면 이 저랑 같이 살면서도 자기가 좀 이렇게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자기의 일이 좀 생기고 그리고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어떤 시간에는 그 하루를 봤을 때 어떤 시간에는 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혼자서 좀 즐기는 취미들 예를 들면 수영이라든지 이런 건 음.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그걸 하면서도 충분히 자기가 좀 스트레스를 풀고 뭔가
재미있게 혼자서 잘 노는 방법을 하는 게 약간 최고의 그 주의 음. 성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계속 모든 그 지금의 일상도 다 그렇게 틀이 좀 맞춰져 있어요. 지금도 이제 취미를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들 위주로 좀 많이 해 주려고 알려주고 있고, 그게 결국 성인이 되면 그냥 자기 거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성인?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마음이 조금 단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게 그냥 음. 보통 비장의 아이들한테 가지고 있는 마음과 거의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네. 네. 이제 치료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치료를 받아요. 언어 치료, 인지 치료, 놀이 치료, 감통, 뭐 ABA 이런 다양한 치료들을 받는데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어떤 치료를 받는지 궁금해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네. 네. 아이들마다 좀 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저희 이제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그 근육의 긴장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대근육이 모든 게 좀 지배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좀 운동이나, 그러니까 그 운동이 매체가 되는 것뿐이고요. 거기 안에 인지도 들어갈 수 있고, 언어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감정 조절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기다리는 거 이런 사회적인 훈련도 이 몸을 쓰는 게 되게 좀 저는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중요하죠. 예. 그 치료마다 약간 부모님들도 성향이 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게 강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다 해 봤어요. 네. 정말 역시 물리, 네. 작업, 언어, 인지, 그다음에 사실 ABA는 제가 안 해 봤고, 네. 그거는 기회가 없기도 했었고, 음. 제가 치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다운 아이에게 당장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셔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고거는 제가 못 해 보긴 했고, 그리고 감각 통합 해 봤고, 특수 체육도 해 봤고, 지금은 음악 치료하고 있고 미술도 네.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 저는 이제 해 봐야지 안다는 좀 그런 성향이어 가지고, 네. 제 주한테 일단 시켜 보고, 주가 그게 굉장히 잘 맞고 잘한다고 하면 쪼금 더 해줄 수 있게 해 주고 했는데, 지금 저의 가장 고민이 사실 언어 쪽이 지금 잘 안 돼서 음. 언어 치료가 좀 횟수가 좀 있어요. 네. 네. 주에게 맞는 교육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깨달았던 점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제가 제일 결정하기 어려웠던 게, 예를 들면 아이가 너무너무 치료할 때 싫어하는데 음. 다들 주변에서 "그렇게 해야지 음.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네. 들면 발화시킬 때 이렇게 입을 잡아주는 그런 치료를 할 때 음. 예전에 엄청 거부가 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만 가면 질질질, 이렇게 정말 아. 질질질 끌려가는 도살장 가는 소처럼 네. 정말 그렇게 음. 갔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발화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 중심을 잡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음. 아이가 정말 그 순간만 잘 참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랑, 이거 계속 이렇게 다니다가는 나중에 모든 걸 거부할 것 같다라는 고민이 막 충돌하는 거예요. 그쵸. 그 뭔지 아시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막 울고 나오는 게. 근데 제가 그게 약간 시기가 있다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할 때, 그걸 했을 때는 얘가 싫어도 약간 버텨요. 너무 어렸을 때는 이게 나를 괴롭히는 건지, 정말 이게 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치료들은 이렇게 맞다 아니다를 얘기할 때 시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어.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보려면 일단 해 봐야 아니까 음. 해 보고, 그래도 한 달에서 2달 이상은 해 보고, 아이랑 이제 반응도 보고, 제가 이제 그런 선생님들과 피드백을 했을 때 좀 솔직하게 많이 이야기도 하고 들어보다 보니까 쪼끔 체계가 잡혀가기는 했었어요. 내년에 우리 주슌이가 모두 학교에 들어가죠. 그래서 주슌이 학교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둘을 같은 학교에 보낼지 아니면 줄을 특수학교에 보낼지 아닐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결정은 좀 내리셨나요? 제가 이제 아마 제 주위의 지인들이 보면 아마 '저거 대답 못할 거다.' 그렇게 음. 생각하실 건데, 네. 저 사실은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고, 일부러라도 더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있는 이유가, 사실 뭐 선택을 하는 시기와 아이가 진짜 학교 가는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한 것처럼, 그게 다른 게 되게 지금 저한테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가 원서를 썼을 때 주는 사실 기저귀를 못 댔었어요. 그때는 기저귀를 못 댔는데 지금 몇 달 사이에
기저귀를 거의 뗐어요. 음. 근데 또 내년 3 월이 되면은 아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유해를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데? 그리고 정말 인지가 그 7살 때 엄청 큰다는 말이 맞는 게 맞아요. 너무 신기하게 막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음. 거예요. 그래서 특히 대그룹 활동 같은 것도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그런 부분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시기별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너무 고민돼요. 어떻게 해야 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음. 일단은 그냥 결정한 부분은 이제 그때 돼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유예를 해야 될지 아닐지를 좀 더 고민을 해 보긴 해야 될 것 음. 같아요. 네. 이제는 주슈니와 그 하림 작가님의 네. 삶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주슌맘이란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거기다가 블로그, 인스타, 또 책도 이번에 집필하셨고 이런 네. 다양한 활동들에서 다운 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운 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소재가 별로 없고요. 그거 말고 요건 조금 농담인데 네네. 제가 18 년도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제가 다운 증후군 아이를 낳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는데 그 정말 이렇게 뭔가 오픈해서 키우시는 분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맞아요. 그때만 해도. 네. 그게 지금 6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다운 증후군이라는 그 해시태그를 걸어서 검색을 하면 외국인 분들은 되게 많이 나오고 근데 한국에서 그런 아이를 키우는 걸 오픈한 분들이 정말 없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운 증후군 아이들 키우는 그 전국에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있는 이제 커뮤니티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음.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아서 어 나는 이제 이왕 이렇게 키울 거면 나는 그냥 오픈해서 키워야겠다. 네. 나는 주변에 치료사 선생님도 없고 의사 선생님도 없으니까 난 그냥 오픈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다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 처음에 오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인들한테도 거의 확진 받자마자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SNS 같은 데도 다 올리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이런 모양의 모습의 가족들도 '그냥 이렇게 똑같이 살아.' 이걸 되게 그냥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에서 오는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뭔가 편견이나 그런 인식들을 바꿀 때 제일 좋은 방법이 그냥 사는 모습 다르지 않아. 그냥 그걸 보여줘야겠다는 게 되게 컸거든요. 저도 실제로 그런 가족들을 만났을 때 훨씬 더 그냥 똑같네. 그냥 조금 다른 게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모양은 비슷하네.'라는 걸 음. 알았기 때문에 제 모든 모토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그냥 똑같이 잘 살고 있어요.'가 거의 기저에 음. 깔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사실은 하기까지 저도 사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우울증처럼 되게 어 많이 이제 바닥으로 가라앉는 시기도 있었고 그 시기를 잘 넘기고 나서부터는 아이들이랑 얼마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찾게 되니까 그제서야 사실 이제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음. 모든 유튜브든 뭐 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과정도 충분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던 건데요. 저도 바쁘게 사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만큼 지금 쌍둥이 육아하시면서 유튜브 운영하시고 블로그, 인스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책도 이번에 집필하셨고 뭐 강의도 하러 다니시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꼭 이루고 싶으신 게 있으실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있죠. 네.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걸 이루고 싶은데요. 네네. 그게 사실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개인의 마음으로는 '내가 이거 하면서 우리 주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마음에서 사실 시작한 거 있었어요. 음. 왜냐면 다운 증후군 아이는 그냥 엄청 애교 많고 되게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좀 짜증도 내. 음. 화도 내. 막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게 아주 개인적인 거에서 시작을 했던 것뿐인데 알고리즘의 그 선택을 감사하게 네.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보고 영향을 또 받으셨다고 해 주시고 하면서 내가 이거를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어떤 작은 영향력이라도 끼치면 다운 증후군 아이 나 유튜브에서 봤는데 음. 얘는 이런 애였지.' 그런 것들을 좀 딱 상기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큰
subtitle 이제 장애 아이 그다음에 장애 가족에 대한 좀 인식의 변화 음. 그런 것들이 되었을 때 실제로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좀 안전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게 아주 이상적인데 너무 멀리 있긴 해요. 손에 안 잡히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드라마로도 나오고 실제로 그 우영우 그 이상한 변호사의 우영우 네. 드라마도 여러 면에서는 뭐 얘기가 많지만 그냥 그 소재로 정말 나온다는 거 그런 것도 작게 작게 조금씩 변화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주준이를 키우면서 작가님 삶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사실은 좀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어. 할머니한테서 컸는데 처음에 그 시작이 그 노인분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걸 보고 그런 걸 되게 많이 생각했었고 사실은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주변에 장애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나 장애인조차 없었기 음.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내 진짜 운명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였던 게 어 정말 저 말고 다운 증후군 아이들 아니어도 그 정말 장애 아이를 키우는 그 가정이나 그 부모님들한테 정말 많은 관심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보지 못했던 그 사이드 면이 네. 약간 이렇게 열린 느낌? 왜 어. 재준이 낳고 약간 그런 느낌 없지 완전 않으셨잖아요. 다른 세상이 있구나. 그게 제 성향이랑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전에 제 삶은 좀 더 개인적인 삶이었거든요. 그냥 나 행복하게 살고 가족들이랑 그냥 재밌게 놀고 행복하게 살고 이게 다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 아이가 일단 이런 사회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사회를 바꾸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는 음. 생각이 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포부의 네. 개념인데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음. 나는 그래도 그걸 좀 해 봐야지 아이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우리 개인적인 저의 아이도 마찬가지고 동네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그게 사회에도 국가에도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준이를 키우면서 삶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도 좀 많이 바뀌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제가 좀 성격이 많이 급해요. 음. 그래 가지고 입사도 빨리 했고 취업도 빨리 했고 음. 졸업도 뭐 거의 바로 했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다 좀 빨리빨리 하는 게 모든 가치에 좀 상단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주를 딱 만났는데 이 친구는 목을 들어 올리는 것도 6 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 뒤집기는 말도 못하고 걷는 것도 33 개월인가? 그때 이제 두 손 다 떼고 걷는 게 33 어. 개월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그때 인제 정말 부끄러운 말이지만 정말 속이 터졌어요. '이걸 왜 음. 못하지?' 정말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제가 이 친구를 만나고 책도 많이 접하고 공부도 하게 되면서 느리게 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저도 제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느린 편이었던 거예요. 어. 예전에는 그걸 잘 모르고 자꾸 놓치고 실수하는 게 그냥 '내가 좀 그냥 부족한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빨리빨리 하느라 놓친 게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아 내가 되게 느린 사람이었구나. 난 뭘 받아들이는데도 오래 걸리고 뭘 이게 적용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 사람인 걸' 제가 저를 이해하는 데 주위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저보고 엄청 열심히 사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거를 완급 조절을 하는 걸 사실 주 때문에 배웠어요. 어. 그전에는 저를 그냥 몰아세워서 막 "우와 이거 다 해내야지. 완벽하게 잘해야지. 나 제대로 한 거야."라는 개념이었는데 꾸준히 천천히 그냥 하면 '그냥 그걸로 충분해.'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 게 사실은 주 덕분이 되게 컸어요. 네. 음. 우리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 질문을 어디서도 받았는데 제가 그때 대답을 잘 못했어요. 음. 왜냐면 '그럴 입장인가?' 이런 생각을 좀 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책을 내면서 그 질문을 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머릿속을 정리를 했던 게 장애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면 자폐도 마찬가지고 다운 증후군 검색해 보면 나오는 정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다운 증후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언어 치료가 느리기 때문에 뭐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합병증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건강 관리, 비만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아이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모님들이 사실 내 아이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거가 음. 있잖아요. 특히 장애 아이들은 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어떤 눈빛인지 어떤 억양을 쓰는지에 따라 얘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부모들은 대부분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내 아이만큼은 전문가가 맞다." 음. 그거를 절대 잊지 않고 죄책감으로 더 채우기보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채우기보다는 '그래 난 전문가니까 얘한테만큼은 나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좀 드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음. 그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쵸.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단기로 이 아이가 이 장애 부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평생 가져가야 되는 음. 숙제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롱런하기 위해서는 힘을 좀 많이 빼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바짝 막 이렇게 달려도 저는 사실 그렇게 달리면 중간에 꼭 이렇게 쫙 빠지는 또 기간이 와요. 근데 그런 기간이 와도 이건 그 과정이 충분히 있는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음. 그래서 그냥 부모님들이 힘든 거 당연하고 힘든 거 당연하니까 힘든 거 당연하다는 걸로 자기 자신을 좀 더 '나 지금 그 힘든 걸 하고 있네.'라고 좀 다독이고 안아줄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네. 질문이에요. 당신은 어떤 엄마입니까?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부모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음. 뭐 잘한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그리고 그게 목표도 아니기도 하고 그냥 아이들이랑 평생 같이 사는 그 어떤 기간까지 제가 죽기 전까지는 그냥 좀 행복하게 아이들과 계속 노력하면서 지내는 부모이지 않을까 음. 생각해요. 네. 네. 노력하는 부모. 네. 아 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오늘 나와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오시는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건데 김김밥 이건 제 이거 예 맞아요. 맞아요. 제 인생 책이고요. 예. 봤어요. 또 죄책감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제가 드린 책이에요. "엄마는 너를 위해."라는 책입니다. 와. 예. 너무 재미있는 우와 너무 동화책이고 너무 예. 좋은데요? 네. 그리고 지금 주슌이가 여러 가지 감정들을 꽃피우고 있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감정 호텔이라는 동화책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네.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